쳐. 페이지? 이육사 신 아로 몰라. 광야. 시작. 광이 뭐더라? 뭘 까먹었네? 기억은 못해. 아무튼 이육사. 자,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유인데 별로 없어. 내용 쉽다. 맨 뭐 할때 에너지 종류 40건 됐고 넘어가. 먼저 에너지가 뭔데? 우리 에너지 말 잘 쓰는데 에너지 뭐냐면 애들 모른다? 에너지를 말 잘 쓰지만 애들이 에너지가 뭔지 몰라. 우리 에너지라는 거 쓸 때 중3 때 중2 때 처음 배웠는데 애들이 그냥 너무 좀 간단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간과해버려. 그럼 안 돼요. 에너지 뭐냐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됐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어. 에너지 없으면 일을 못해. 오케이?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도 에너지. 그죠? 그리고 일을 한 것만큼 에너지도 감소하고 거꾸로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더 증가하고 우리가 일과 에너지 서로 간의 그 상호 변환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종류 나오는데 뭐 쉬워요. 운동, 화생설, 열, 화학 전부 다 이거 하는데 우리 특별히 보면은 운동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우리 템포에는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거 같은 말 뭐냐면 그 위치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두 개 더한 것이 우리가 말할 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두 개 더한 거다. 우리가 자주 나오는 에너지 이름이니까 기억해. 좋아요. 아무튼 나의 그 바이브레이션 오늘 하이트 불태웁니다. 부들부들. 아무튼 혼자 있어요. 이거 열이 뭐냐? 열은 어떤 입자가 그 진동하는 정도라고 보는데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뜨거운 물 딱 그 손 집어넣을 때 그때 느낌이 뜨겁다 그 느낌보다는 물 분자가 진동을 되게 빨리빨리 하는구나. 그것을 나한테 전달해주는구나. 라고 슬슬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 슬슬 약간 맛이 간 거야, 내가 느낌이. 오케이. 꺼져. 됐고. 됐어요? 다 똑같은 거 없다. 이런 것들이고. 뭐, 질문? 없으면 넘어간다. 깎이고 할 거 없으냐? 그냥 이름 그대로 우리가 잘 떠올리면 돼. 에너지 전환인데, 근데 우리가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주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요. 주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우선된 에너지 변환이라는 거. 자, 잘 봐. 좀 크게 할까? 커져라. 옛날 배운 거 같은데 저거. 그때 옛날에 이런 거 전에 중학교 때 배운 거 했어. 그거 또 나오는 거야.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 먼저 화면은 우리가 뭐 핸드폰이든 TV 화면 거다. 근데 전기가 빛이 나오는데 잘 보면은 화면 보면 그 빛만 나오는 자리가 뜨겁기도 한다고. 그걸 뭐냐면 전기에는 이제 100% 이제 빛으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연료도 또한 나온다는 거야. 하여튼 우리의 주목적은 그 화면이 비치니까 우리가 전기에 빛이 나오는데 봐야 돼. 스피커 다 똑같아. 전기 소리 나오고 진동, 전기 운동 되고. 이거 아니라 이거 모르는 거. 배터리 충전은 전기 화학으로 그러니까 전환되는 모습이고. 우리 배터리 사용할 때는 그 속에 있던 그 전기 에너지가 이제 그러니까 속에 화학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다. 오케이. 너 충전은 우리가 사용 잘 봐야 돼. 한 전등 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돼. 우리가 전등을 왜 켜게? 뜨거워지려고? 아니야, 보려고. 빛 나오려고. 그래서 전기가 직접 나온다는 거. 중요한 거. 되십니까? 물론 전등 보면 켜다 보면은 뜨거워지기도 해. 하지만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 주 목적 아니야. 우리가 주 목적이 무엇인지 뭔지 봐야 돼요. 그죠? 당연히죠. 텔레비전, 전기가 뭐 빛도 소리 나오나? 뭐 그래요? 나와야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과정이 있는데 이거 딱히 없어요 그냥. 한번 잘 보면 돼요 그냥. 우리 대입은 웬만하면 그 우리가 잘 쓸 수 없는 열 에너지 모습을 다 바뀌게 돼 나중에. 됐나? 이런 에너지가 결국 전부 다 그 나중에 제일 많이 열 에너지 바뀐다. 우리가 제일 쓸 수 없는 에너지 중에 하나지만 쓸 수 없는 에너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는 한 종류만 딱 있는 것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막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자 하는 에너지가 뭐야? 전기 에너지. 그죠? 전기 에너지인데 그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딱 있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로 막 바뀌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바뀌려고 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자 하는 전기 에너지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다 보니까 우리 전기 에너지 아껴서요. 아껴야 돼요. 안 아끼면 안 돼요. 그래봤자 전체 우주에 대한 그 에너지랑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에너지 본인 법칙. 됐나? 또 전체 우주에 있는 에너지랑 다 똑같은데 단지 에너지 형태만 다 변해간다. 그죠? 오케이? 좋아요. 수술한대요. 하지마. 쓰지마 안 돼. 갑니다. 넘어갑니다. 내용 쉬워요. 자, 되게 쉬운 거. 에너지 효율. 효율이라고 하면은 중력분의 우리가 일한 거라고 보면 돼. 됐죠? 그 단위가 퍼센트 이다 보니까 그거 해제하는 거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준 에너지 분에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 우리가 일로 쓰이는 에너지라고 보면 돼. 이거 지금 에너지 효율이다. 됐죠? 중요한 거. 그죠?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돼요. 열기관. 같은 밀당이 되는 열기관은 열통에서 일하는 그 장치야. 됐나?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증기기관차, 알지? 뿌뿌 하는 거. 예전에 되게 그 초등학생들 아니면 유치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 토마스 그것처럼 뿌뿌 찍찍 뻑뻑해 하잖아. 그 뭐 잘 모르는 애들 보면 어깨 뭐 찍찍 뻑뻑해 한다고. 뭔지 몰라도 그냥 찍찍 뻑뻑해 계속. 그 증기기관차. 그것이고 열기관이 대표적인 예야. 또는 타이타닉, 알지? 그 타이타닉 그 배. 옛날 그런 그 배들 보면은 지금도 배들 보나? 아무튼 그 타이타닉 그런 배들 보면 전부 다 증기 기관으로 다 그 이동하는 그런 배, 장치하게 다 똑같다. 열 주면 열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 열원이 있으면 주변 저 열원, 온도 낮은 거다 보니까 온도 포인트가 온도 낮은 대로 열이 새어나가는데 우리가 일로 쓰이는 열도 있을 거라고. 됐나? 그래서 열 기관이 에너지 효율 내는 해봤자 공급해준 열 분에 우리가 일로 쓰이는 열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기호로 Q 쓰는데 공급해준 걸 우리 Q를 쓰고 우리 세워나가는 거 Q도 써. 이거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내용이 쉬워. 난 이것보다 더 쉬울 수 없다. 아닙니다. 되게 쉬워요. 겁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자, 일로 쓰이는 것은 당연히 공급해주는 거랑 그리고 세워나가는 거 차이만큼 일을 하는 거야. W가 Q업과 Q2 해주면 돼. 그죠? 쉬워요. 우리가 이제 퍼센트 말고 그냥 접합을 안 하게 되면 열 효율의 경우는 0부터 1까지 가능할 건데 근데 그 식으로 좀 써주면 봐봐. 자, 우리가 열 효율 그러니까 이가 분의 1은 Q1분의 W 됐나? 같은 것이 보면 같은 것은 Q1분의 Q1 빼기 Q2 해주면 돼. 이거 한 일이 아니라 사실 부등한테 분리하면 얘는 1 빼기 Q1 되고 그럴 때 이 에너지 효율 이것이고 100% 그것도 아니면 말하면 1 되려면 잘 보죠. 이 숫자가 빵 되면 돼. 빵 되나? 그죠? 빵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가 빵 되면 돼. 그걸 뭐냐면 세워나가는 열이 없으면 돼. 아니면 수학적인 건데 자 분모가 무한히 커져. 오케이?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그것은 꼭 0 된다. 됐나? 오케이? 분자가 어떤 순자 분모가 무한히 커져. 무한히 커질수록 점점 이것은 이 분수가 점점 0으로 가는 거. 그걸 뭐냐면 자 공급해주는 열이 무한히 엄청나게 많이 주면 그때는 에너지 효율 또한 1 된다. 꼭 100% 된다. 라는 거. 사실 그런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세워나가는 열이 좀 적게 하도록 우리 해야 돼요. 또 넘어갑니다. 자 이거 보자. 자동차 뿌뿌 자동차. 자 자동차의 주 목적 무게. 자 자동차의 주 목적은
그죠? 움직이는 거, 그죠? 그만 좀. 하지마. 피하다. 자, 전체 주목이 뭐냐면 움직이는 거. 그나 곧 휘발유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 그나 이것이 곧 자동차의 실질적인 그 에너지 효율이야. 곧 100을 주면은 19만 지금 사용하는 거. 그나 나머지 다 주로 다 세워나가는 거. 주로 연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좀 아끼고 한 거야. 그래서 보면 잘 봐. 자동차 보면은 그 에어컨 틀려고 하면은 에어컨 따로 작동하면 돼. 근데 겨울에 자동차에 히터 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이런 세워나간 열 그것을 잘 활용하면 돼.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그 뭐 풀어줘서 된다. 자, 다음에 3번. 거의 다 끝났다. 할 거 없어. 나는 전압과 혈중 이용 하지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쓰고자 하는 에너지는 어떤 제한적이고 그리고 점점 다른 에너지가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를 다시 또 만들려고 하면 또 이제 에너지 다시 또 소비도 하고 어두운 환경 오염도 있고 다 있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를 더 쓰려고 할 때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화석연료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어떤 환경 오염도 다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쓰면 더 줄여야 돼요. 우리 지금 쓰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전기 에너지. 근데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좀 더 아껴야 돼요. 전기 에너지 다른 에너지를 바뀌고 하니까 그렇다면 전기 에너지 무한히 더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무한히 만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환경을 있고 하니까 안 좋아요. 보자. 자, 에너지 효율적 이용 예. 하이브리드. 이거 뭐니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뭔지 알아볼래 이거? 하이브리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경우는 엔진, 맞아? 휘발유 들어간 엔진도 있고 또 뭐냐면 자 전기 자동차 경우는 모터가 있어. 이때 모터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로 돌아가는 그 모터야 이게, 됐나? 그래서 엔진으로 하는 그 휘발유로 하는 그러니까 뭐 기름 아무튼 그 화석연료 아무튼 그 석유 뭐 기름으로 하는 이제 그 엔진하고 그리고 전기로 하는 모터 두 가지 같이 있는 그 차야 이게. 그리고 하이브리드. 좀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번역하면 뭐냐면 짬뽕, 오케이? 짬뽕 차라고 부르면 돼. 되나? 그래서 짬뽕 차를 쓰면은 그나마 우리가 전기 에너지 더 줄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에너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보면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는 좀 비싸다. 물론 에너지가 그러니까 1리터당 휘발유 1리터당 이제 갈 수 있는 그 거리, 주행거리 보면은 일반 차 경우는 일반 그 휘발유 같은 거 들어간 차 경우는 1리터당 한 뭐 11km 전후 그거 가는데 하이브리드 경우는 1리터로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한 20km 더 되는 거? 거의 2배 정도 돼, 2배.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더 높지. 하지만 비싸. 어차피 보면은 그것이 뭐야? 그러니까 사진 보면은 어떤 가성비를 볼 때 그것이 뭐다? 아무튼 그래요. 두 번째,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가능하면 이제 집 안에서 에너지를 다 충당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 그래서 자가 발전도 해가면서 또한 이제 그 물 같은 것도 이제 스스로 이제 정화할 수도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에너지 재료 하우스. 그래서 에너지를 자연적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 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집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전원주택. 전원주택에서만 좀 가능하고 도심에서는 거의 약간 불가능. 그래요? 한번. 자, LED 좋은 거, LED. 많이 들어봤죠, LED? 요즘 또 LED가 많이 있어. 왜냐면 더 싸니까. 처음 LED 전구 나올 때 보면 처음 비쌌다. 그리고 LED 경우는 이런 전등하고 다 유리로 된 것이 아니야. 반도체야. 반도체니까 수명도 길어. 깨질 염려도 없고. 우리가 핸드폰 뒤에 있는 그 후레쉬. 그것이 뭐지? LED. 이런 성전등처럼 어떤 유리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반도체 칩 모습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것이 그 같은 밝기로 비교할 때 성능등보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더 적게 먹어. 그리고 성능등보다 수명도 더 길어. 그리고 어떤 깨질 염려도 없고. 그래서 좋은 거지. 그래요. 우리가 LED 좋은 거 잘 보이려면 한참 동안 다 쓰고 한 다음에 또 만져봐도 별로 안 뜨거워. 그만큼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잘 쓰이는 겁니다. 되십니까?
30초 넘어가. 우리 어디 보면 뒤에 없잖아, 뒤에. 자, 266회 이응역. 하이브리드. 안 보는구나. 안 보는구나. 갑니다. 하이브리드. 얘는 짬뽕 차인데. 먼저 출발. 붕붕 출발. 뿡뿡 해서 출발해야 돼. 출발하고 이제 쭉 가고, 그리고 이제 오르막도 내려볼게. 할 때. 먼저 출발할 때 처음에는 엔진과 모터 둘 다 사용하고. 다 사용한다. 됐나? 오케이? 그리고 오르막길 또 더 빨리 가야 돼. 그때는 힘이 더 필요하니까 또 다 똑같이 엔진과 그리고 이제 휘발유, 아니? 엔진과 모터 둘 다 사용하고. 됐나? 오케이? 그리고 또 쭉 갈 때 이때는 그냥 엔진인데 봐봐. 엔진이고 혹시 뭐냐면 휘발유로 갈 때 가는 이제 그 이상적인 이상적으로 가는 이제 그 속력, 그것이 이제 그 속력이 될 때는 휘발유할 때 좋은 거 아니야. 됐나? 그리고 내리막길 이때는 그 자가 발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기부터 전기 에너지 단축 충분한 모습 되는 거. 이거다 이게. 멈춰 뭐냐? 정지됐고. 아무튼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그 모터랑 그리고 이제 엔진과 둘 다 활용하는 모습이야. 물론 이것은 그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주고 그러겠잖아. 사람 일일이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일일이 하지 못하고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다 제어해주는 모습이에요. 예? 넘어갑니다. 또 나왔다. 자, 얘는 제로하우스. 그죠? 책이 나오는데 잘 봐. 이런 집을 도심에서 지을 수 있을까 이게? 안 보는구나. 자. 이제 어떻게? 자, 이제 제로하우스인데 이런 집 도심에서 지을 수 있을까 이게? 거의 나 혼자 뭐더라? 그 산에 사는 사람들 뭐지?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데서 또 나올 만한 그런 집이야 이게. 잘 보자면은 태양광 발전, 그치? 태양광 발전해가면서 또 유리창 넓어.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남향으로 되는 집이야. 그러다 보니까 햇볕이 잘 들어. 주로 이제 낮에 굳이 그냥 전등 킬 필요가 없어. 물론 우리나라 경우 이제 전통적으로 남향 집을 많이 좀 짓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 주택을 막 되게 많이 좀 더 짓다 보니까 굳이 남향 집 딱히 없어 그냥 어두우면 불 켜면 돼 요즘엔. 그래요? 하지만 그 남향 집을 지어서 햇빛이 좀 더 많이 더 들수록 많이 더 들게 하도록 설계한다는 거. 다음에 빗물 모아서 이것을 또 이제 활용하는 거. 잘 보게 되면은 딱히 에너지 공부 딱히 없다. 또 스스로 해. 봐라 이중창 되니? 이중창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가는 에너지 어떤 열 이동 좀 더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또 공기선 해가지고 아무튼 가능하면 그 집 내에서 자가발전 해가면서 전부 다 에너지가 충당하는 모습이야. 이것이 곧 에너지 제로 하우스. 그래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이다 보니 에너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그냥 스스로 다 사는 거. 생각보다. 그래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예요. 가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뭐라고 이게? 답은 에너지 제로 하우스 쓰는데 안 쓰는구나.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우리 번역하면 짬뽕 자동차라고 그러는데. 자, 페이지 265페이지 대전 수능 문제 1번 문제 좀 쉽다. 다음 선생님에서 일하는 에너지 전원 가족이래. 스피커 전기가 무엇으로? 운동. 왜 운동하냐면은 소리 운동? 소리 운동 뭐야? 소리네. 소리 하자. 소리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진동할 때,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나오는 것이 소리야. 됐나? 그래서 스피커 하면 전기가 소리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라고 하면은 잘못 이제 울림판이 막 떨려야 돼. 움직여서 소리 나오는 거다. 원래 그래. 두 번째 반대꼴. 화학이 무엇으로? 빛. 광합성은 빛이 무엇으로? 화학이 되지. 화학이 되지. 되나? 그렇죠? 참 쉽죠? 이번 문제. 다음은 에너지 자산과 보존에 대한 설명. 에너지는 이거 붙이다가 뭐야?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러한 형태로 전환 할 수 있지만 전체량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보존 하시면 돼요. 다음에 아래 거 이거 어디야? 포인트야 어디니? 우리 집 나온 포인트 어디다? 3번 문제. 어떤 열기관 100줄이 열에너지 공급하는데 30줄 일하고 나머지 외부로 공실할 때. 자, 열에너지 효율 몇 퍼게? 해봤자 이럴 수 있는 것이 얼마냐고 그거야. 100을 줬는데 30 썼어. 100줄분에 30줄 곱하기 100 얼마? 30%. 되나요? 아, 이제 이었어. 잠깐. 페이지 267페이지 됩니다. 끝났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자 발전과 신진되는데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280 그렇죠? 자, 얘는 전기 에너지 생산과 수송합니다. 그죠? 좋아요. 화면을 지우고 이러면 안 끊고 바로 가요? 그렇죠. 우리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거 전기 에너지 생산과 수송합니다. 이거 왠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먼저 우리가 이제 단어 말뜻 뭐를 네 단어 말뜻 그 채우지마 그러면 안돼 채우면 안돼. 먼저 자 우리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오는 거 전자기도 사여라. 처음 나온 단어가 뭐냐면 전자기도인데 전자기도가 뭐냐? 아싸 얘는 코일이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전하가 있으면은 전류가 발생하는 거. 그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전하가 있으면 전류가 발생하는 거. 그것이 뭐라고? 전자기도. 그치? 코일을 통과하는 뭐지? 까먹었잖아.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전하가 있으면 전류가 발생하는 거. 이게 뭐라고? 전자기도. 이때 발생한 전류를 우리가 말할 때 유도전류라고 해. 유도전류.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그때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른다. 이것이 곧 전자기도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도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코일이 있어야 되고 또 코일 외부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는 어떤 물체가 있어야 돼. 되십니까? 그 자석에 있는 물체를 우리가 주로 뭘 쓰냐면 자석 쓴다. 그죠? 코일을 통과하는 이 자기장 변화가 생기니까 전류가 흐른다. 이것이 이름이 전자기도. 이때 흐르는 전류가 이름 뭐라고? 유도전류. 그죠? 중요한 거 모르면 돼요. 근데 얘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인데 먼저 이거 살려고 하면 먼저 기본적으로 기본 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한번 끄고 이거 설명해야 돼. 아니 내가 할까? 그러면 끝났고 옆에서 좀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 이것 때문에 자기장인가? 이것도 우리 전에 배웠어. 중학교 때 배운 거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그 평면에 관통하고 있는 어떤 도사가 있으면 전류야 흘러가. 도사에 전류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그 원리가 뭐냐? 그 법칙이 뭐냐? 앙페르 법칙이고 같은 말이 뭐냐면 오른 나사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손인데 오른손
오른손이 엄지랑 그리고 네 손가락. 그죠? 엄지랑 그리고 네 손가락. 네? 안 보구나. 엄지랑 그리고 네 손가락인데, 원래 엄지는 전류 방향이고, 엄지 방향 입구 하면 전류 올라가는 거, 전류 방향이고, 그리고 네 손가락, 얘는 자기장 방향이요. 됐죠? 되신가? 자, 엄지 몇 마디? 두 마디. 전류. 자, 몇 마디? 세 마디. 얘는 자기장 해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손이니까 전류 올라가지? 엄지 위로 하면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자기장 생긴다. 됐나? 아십니까? 중요한 거, 이 자기장. 됐나요? 참고로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게. 전류는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그리고 자기장이 어디서 어디로 다 이동해. 얘는 M에서 X로 이동한다. 됐나? 버리면 안 돼요. 또 있다. 이 도선을 또 이것이 일자로 된 거잖아. 이거 취소 감어. 감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명칭은 솔레노이드라고 해. 솔레노이드. 명칭 중요한 것이 아니야. 명칭 물어보는 게 없어. 그냥 우리 코일 감은 거 떠올려. 원통 그냥 그 놔두고 그냥 코일 감은 거. 이렇게 감은 것이 이름이 명칭은 솔레노이드고, 솔레노이드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야. 진짜로. 처음에 안 나온다. 근데 시험 때 그 지문에서 보면은 다음은 솔레노이드다 이렇게 말 나오면 그때 이거는 그렇게 알면 돼. 됐나? 라고 할 때 이 경우는 편의상 똑같이 오른손 다 하는 건데 편의상 두 개의 역할을 바꾸면 돼. 솔레노이드의 경우는 솔레노이드 엄지를 자기장 입력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네 손가락 얘를 우리가 전류 방향으로 해주면 돼. 편의상 바꿔주면 편해. 되나? 그래서 만약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전류 넘어온다. 이거 잘 봐야 돼. 코일 감어서 잘 봐야 돼. 코일 감어서 전류 안 보면 틀린다. 되나? 그림에서 코일 감어서 어딘지 잘 확실히 모르면은 물어봐. 질문에. 대충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는 코일 감은 방향이 어디냐? 그것을 잘 찾아야 돼. 못 찾으면 큰일 난다. 못 찾으면 알면서 다 틀리고 한 거야. 한 두 문제 정도 틀리면은 한 단계 이상 더 떨어져. 그죠? 아싸. 그렇군요. 갑니다. 누구니? 갑니다. 그래서 자, 머리 아파. 전류 넘어오니까. 자, 솔레노이드의 경우는 편의상 엄지랑 그리고 네 손가락 바꿔. 됐죠? 전류 넘어올 때 엄지가 자기장 M극 방이야. 오케이? 넘어와서 이쪽 M극. M극이다. M극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솔레노이드 얘도 마치 이제 자석된 모습이야. 되나? 오케이? 그럼 잘 기억하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자, 이도저리 방향인데, 되나? 내용은 쉬운 애들 몰라. 한 번 딱 보면 뭔지 모른다고. 한 번 딱 보면 안 돼. 잘 봐야 돼. 라고 할 때 보면은 자, 이도저리 방향에 대한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그 렌즈 법칙이라. 네, 렌즈 법칙. 일단 글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도저리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법칙, 방향에 대한 그 법칙이 뭐냐면 이름이 렌즈 법칙. 말면 좋아. 방향에 대한 법칙이 뭐라고? 렌즈 법칙이다. 법칙인데 항상 자, 이도저리 방향은 항상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됐나? 어떤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항상 다 생긴다는 거. 오케이? 먼저 이제 쉬운 설명하고 어려운 설명 두 가지 있는데, 먼저 편의상 쉬운 거 먼저. 자, 쉬운 것이 뭐냐면 렌즈 법칙이 뭐냐면 항상 변화를 방해하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냐면 밀당. 밀당이 있어요. 밀당.
밀당의 무게. 그죠? 밀가루 당면. 그죠? 밀가루 만든 당면 아닌가? 보자. 이게 뭐냐면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하는 거. 됐니? 먼저 합니다. 자, 첫 번째 거. N극. 자서 N극인데 N극 가까이 와. 온다? 오니까 뭐 한다고? 오지마!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하는 거. 라고 할 때 솔리드 이것도 하나의 자속된 모습이야. 되나? 그렇게 떠올려. 자, N극이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면 오지 말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솔리드도 이쪽 N극 때문에 N극 때문에 되나? 그럼 손은 밀어내는 거 오지 말는 모습이야. 근데 우리가 오른손인데 엄지 위로 뜨지? N극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전율려. 잘 흐른다. 이해가나? 이해 안 가지? 이해 안 가면서 어렵지? 엄청 어렵지? 헷갈리지? 모르겠지? 모른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래서 저리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 됐죠? 똑같은 앵글인데 자 이번에 멀어져. 가면 뭐야? 가면 가지마.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오케이? 가지마 하니까 붙여보려고 손을 이쪽 S를 그래. 그럼 밑에는 앵글이지? 오른손 밑으로 따라야 돼. 따라하자. 응? 밑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거 시험 나오면 이거 너 해야 돼 이거. 시험 나오면 문제 풀다가 이거 손 해야 돼. 손 하는 거 부정이 아니야. 어? 얘 봐라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부정이고. 문제 풀 때 저 나오면 손 해야 돼. 원래 그게 정상이다. 물론 매우 간혹가다 보면 이제 암산을 하는 경우인데 오른손 거의 못하는 거지. 오른손. 왼손 경우는 손 거꾸로 뒤집어서 다 접히면 돼. 그럼 가능한데 오른손. 그 손만 잘 따라하면 되게 쉬워. 잘 보면은 숫자가 없다. 말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로 하면 기본 이론만 잘 따라가면 돼. 오케이? 얘는 어머니 밑으로 하면 돼. 이렇게 돌려. 얘는 내려갑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똑같은 자석이야, 그치? 똑같은 자석이고 똑같은 가운 모습이고, 똑같은 가운 모습인데 잘 보니까 자석의 움직임, 서로 반대야. 또 자석의 움직임 반대이다 보니까 갑자기 전력 반대로 올라, 중요한 거, 똑같은 자석 극이어도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때 생기는 유도 전류 방향 반대가 된다. 이거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손 해보면 돼. 되게 쉬워. 자, 다음 또 옆에 떠갑니다. 그러면은 이번 S가 나오는데 S극, 그죠? S극인데 자, 세 번째 그림은 자, S극 가까이 온다, 그죠? 오면 뭐 한다? 오면 오지마. 오면 오지마. S극 가까이 오다 보니까 오지마. 그래서 위가 S극, 오지마서 위가 S극 돼. 말이 아니지? 손. 되죠? 하면 돼. 오른손 밑으로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밑으로 흘러간다. 약간 똑같은 S극인데 이제 올라가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거 N극이래. 손 위로. 이렇게 반대로 하면 돼. 근데 얘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야. 그죠? 라고 할 때 잘 보게 되면 자석이 극 종류랑 그리고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인데 극이랑 그리고 운동 방향 두 가지 동시에 가네. 동시에. 자, N극에 가까운 거 정반대가 완전 정반대가 S극에 멀리 가는 거. 얘랑 정반대가 얘지? 얘랑 정반대가 이거다. 자석 극과 그리고 운동한 방향 둘 다 동시에 변하니까 전류 어때? 똑같이 위로 올라가면 똑같은 전류 방향이다. 되나? 그리고 한 가지만 변해. 한 가지만 변할 때 보니까 자, 유도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 되나? 오케이? 우리가 책임 교재 나오는 그림 보면은 첫 번째, 네 번째가 완전히 극과 운동방향 둘 다 변하는 모습이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이 자석 극과 운동방향 둘 다 동시에 다 변하는 거. 그래서 이때 생긴 유도전류 방향 다 똑같아. 되나? 근데 한 가지만 변하면 유도전류 방향이 반대된다. 되나? 이게 중요한 거지. 모르면 안 되지. 그리고 참고로 G가 너 뭐니? 베이비 이거 G가 뭐야? G가 이것이 뭐냐면 법률계. 법률계인데 그게 별로 없어. 전류를 검사하는 거의 정치야. 그러니까 전류계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그래서 얼마나 전류가 흘러가는지 측정하는 건데, 검류계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 검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류계의 경우는 눈금이 정 가운데, 전류계든 전원하면 검류계 다 똑같은 모습인데, 눈금 있으면 바늘이, 자 보자. 전류계는 여기다, 여기다 전류계. 전류계는 이쪽 쭉, 이것이 정상. 그렇지, 흘러가면 이게 그냥 사고, 아니, 인줄이고. 근데 검류계는 여기다, 여기다, 여기. 양쪽 정상 다 이동할 수 있다는 거. 되나? 오케이? 자, 알겠어요. 우리 한 가지 좀 쓰자. 자, 어디 쓰냐면은, 아까 자리에 좀 여기 예쁩니다. 여기다 쓰자. 뭘 쓰냐면은, 중요한 거. 지금은 고일 때가 메인 아니니까, 여기다 쓰기 약간 애매하고, 여기 사이서. 이름은, 책에는 글씨 정도 크게 쓰면 돼. 패러다임 코스, 이거. 패러다임 코스. 써야 돼요. 쓰고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식은 V는 마이너스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거. 파이. 이것이 뭐냐면 V는 유도 기전력이고 설명할 수가 이거. 다음에 N은 단위 길이랑 함수고 델타 파이는 자기 선적 변화. 물론 그 자기장 변화라고 부른다냐? 편하게 말하면 델타 t는 시간 변화. 네 가지인데. 다 쓴 거? 벌써? 이거 몇 발 썼어? 진짜? 감사합니다. 먼저, 자, 유도 기전력, 이것이 기전력. 이것이 뭐냐? 기전력은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얘는 우리가 전압. 우리 전압을 떠올려. 전압이라고. 문제. 전압이 뭔데? 전압이 말뜻 뭐게? 전압은 전류 양력 아니다. 그렇지 아니고 전압이 눈 빠져. 눈 빼면 안 돼. 자, 전압이 말뜻이 뭐냐면 전압 정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야. 됐나? 중요한 거.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곧 전압이야. 됐나? 근데 봐봐. 우리 지금 배우는 거야. 유도 전류지? 그래서 유도화된 전류라고 하면 그 유도화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전압도 필요해. 그 유도화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의 이름이 뭐냐면 유도 전압. 근데 우리가 전압을 말뜻이 우리가 어떤 것을 쓰냐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그래. 됐나? 똑같은 말뜻이야. 그냥 유도 전압이 있으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 오케이? 여기 봐. 라고 할 때 뻔하지만 전압이 크면은 전류도 또한 많이 틀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유도 기전력 이거 V가 더 크면 돼. 또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부는 모습에서 보는 N 콜 감수 많이 감으면 돼. 근데 단위가 감수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번 감아도 그 리스당의 10번보다는 팩팩하게 10번. 그래서 촘촘하게 10번 감는 것이 더 센 전류를 흐를 수 있다는 거. 되나? 또 있다. 이 자기장 변화가 더 크면 돼. 그러면 뭐냐면 더 센 자석을 쓰면 돼. 되나? 아니면 그 한 개 자석보다 두 개 자석 쓰면 되고. 되나? 또 있다. 아니면 똑같은 자석이어도 어떤 시간에 따른 어떤 자기장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자석의 움직임을 더 빨리 하면 돼. 되나? 이런 거 시험에서 다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코일을 더 많이 감아. 또 있다? 더 센 자석 쓰는 거다. 또 뭐 또 있냐면 자석의 움직임을 더 많이 하면 돼. 더 빨리 하면 돼. 됐나? 그럼 잘 보니까 10번 마이너스. 중요한 거.
마이너스 의미가 뭐냐면 의미는 그 플러스는 크고 마이너스 작고 그것이 아니고 얘는 방향성. 어떤 이런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그 반대되는 쪽으로 전압이 발생한다. 그 말 뜻이야 이게. 그렇군요. 그러하지. 그러하다. 되십니까? 우리 이게 나와요 이게. 유도 전류세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니 이거? 나오니? 나오네. 책 나오는 거야? 잘 봤다. 책 나와요? 책 나온다? 너희 나오나? 나오면 모르면 돼요. 자, 전류세기 어떻게 하면 돼? 자동차 더 세게. 아싸. 또 빠르게 움직이고, 되죠? 아니면 코일 더 많이 또 박는 거예요. 이때 그 유도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저가 미시 뭐라고? 유도 기전력, 그죠? 모르면 돼요? 중요한 거, 그죠? 중요. 저 단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 몰라도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이고 이거다. 우리 쓰는 거 이거예요. 이 전자기도 통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발전기. 발전기는 뭐 하는 거게?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야. 똑같이 전자기도를 한다는 거. 이 그림인데, 해보시오. 넌 뭐니 이거? 너는 뭐니? 너는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차이점 보게, 차이점. 차이점 없다고? 어디. 똑같은데? 똑같잖아. 차이점. 응? 그 중요한 차이점 지금 모르면 안 돼. 볼펜 안 돼. 볼펜. 볼펜 안 보인다. 이거 자, 이거 세우는 이거다. 앞에. 그냥 전부. 오케이? 자, 이것이 뭐냐면 이거 이러면 전동기. 자, 전동기 영어로 보게. 자, 전동기 영어로 보게. 모터. 자, 모터는 뭐 하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바꾸는 거다. 전기를 운동 바꾸는 것이고 전동기, 모터라는 거. 됐나? 중요한 거. 그리고 발전기는 거꾸로 운동하는 거 통해서 전기 만드는 거. 달려. 잘 보면은 이게 전류 흘러가서 돌아가. 순서 1, 2, 3이야. 근데 저거 발전기 얘는 달려. 얘는 1, 2, 3이다. 이거다. 거꾸로. 됐나? 물론 저 원리는 다시 또 설명 다시 또 해줄 거야 이게. 그래서 발전기는 얘는 모터가 아닙니다. 모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전동기랑 그리고 이제 발전기 모습 좀 비슷할지 몰라도 달라. 발전기에 배터리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지? 발전기 배터리 들어가면 발전기 아니지 그냥. 그죠? 그래서 발전기 배터리 없습니다. 그죠? 얼마 줘요? 제가 모르겠어.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자 나옵니다. 요 그림인데 잘 봐야 돼요. 중요. 그림에 대해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중요. 자, 처음부터 먼저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발전기 원리가 뭐라고? 발전기 원리가 뭐라고? 발전기 원리가 뭐냐면 전자기도, 오케이? 그 전자기도로 우리가 발전하는 거다. 그렇죠? 오케이? 중요한 거. 우리가 보면 전자기도 왜 배우냐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배우고 간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코일 통과하는 자기네 가장 인정적이고 좀 잘 봐야 돼. 현재 이어져 있지. 이어진 이 모습에서는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어 없어? 없지. 왜요? 코일이 미워져 있으니까. 잠깐 중요한 것은 뭐 처음에 정리. 그럼 미워져 있으니까 그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 없다? 자기장 이제 옆으로 하는 거 쓰는데 코일이 미워질까? 세워진 것도 아니고 미워져야 되는 거야. 미워질 수가 통과하는 게 없어. 세워져 있으면 통과하는 수 있는데 미워져 있으니까 통과하는 게 없어. 없으니까 불 안 켜져. 그죠? 그럼 되죠?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돌려라. 누구나 이거? 뭘지? 정답? 돌리니까 좀 더 세워진다? 세워지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네 점점 더 커지는데 우리가 항상 유도적은 항상 변할 방향적으로 변할 방향적으로 전류 생깁니다. 그래서 올통 반은 이런 그 자기네 점점 더 증가하지 말라고 반대로 봐봐 코일 거는 일로가 하는 자기네 점점 더 생긴다. 그러니까 코일선 이쪽은 자기가 나오니까 이쪽은 N극이고 코일은 이쪽은 자기가 들어가니까 이쪽은 S극이야. 코일은 우리 손 엄지 이쪽으로 쫙 하면 돼. 전류이 넘어가. 중요한 거. 그때 전류가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전류 흘러가. 전류 흘러가니까 불 켜져. 중요한 거 이거 하는 거. 어느 방향으로 전류 흘러가는지도 판단해야 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전류 흐르냐 그것이 포인트야. 됐죠? 어떤 값을 구하는 것도 없어. 다음에 세 번째.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코일 통한 자기가 점점 더 증가하는데 잠깐 90도 되기 직전까지 때는 똑같은 모습. 그 넘어가는 쪽으로 전류가 생기는데 90도 넘어간 다음부터는 또 90도 넘어간 다음부터는 자기가 점점 더 감소하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감소하지 말라고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아무튼 그래서 이때에서는 자 잠깐만 A랑 A 두 개 비교하면은 두 개 보면 이때 그 유도절 방향 화살표 있어 됐나? 어디로 흘러가는지 화살표가 주어졌는데 얘는 화살표밖에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는데 그때 전류 안 흐르는 건 아니야. 전류 흘러가. 전류 흐른다. 근데 화살표를 아직 안 주어주려면 90도 전과 후 서로 간에 전류가 흘러가는 사람 반대야. 자, 이 경우는 그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자석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더 누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자기장이 점점 더 감소한다고. 감소하니까 감소하지 말라고. 초의 경우는 일로 가는 자기장이 점점 더 생기게 돼. 생겨서 이쪽 코일스 쪽 자기장 나오니까 이쪽 N극이고 이쪽은 코일에서 이제 자기장이 점점 더 들어가니까 S극이고 손은 이거 오른손 이렇게 넘어온 쪽으로 전류 흐른다. 그래서 90도 되기 전에는 넘어간 쪽 그리고 90도 넘어간 다음은 넘어오는 쪽 서로 가면서 유도 전류 방향 서로 반대야. 반대되는 그 동기되는 그 시점 여기다 보니까 딱히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딱히 표시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전류 안 흐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됐나? 오케이 됐죠? 눈 빠져 되십니까? 그래서 둘 다 켜줍니다. 네? 됐습니까? 자, 90도까지 현재 보면 제주도를 더 증가한 모습, 네? 또, 자, 90도에서 180도, 그때 유도에서 절도 감소한 모습, 네? 해주면 돼. 그렇군요. 그래서 보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코일이 운동 돌아가는 거, 코일의 운동 에너지가 그것이고 전기 에너지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것이고 발전기. 근데 발전기 보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뭐냐면 이름이 터비. 여기다 터비. 이 터비를 회전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코일과 자석인데 무조건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 움직일 필요까지 없어. 거꾸로 자석 가만히 있고 코일 움직여도 상관없다. 서로 간에 바라볼 때 움직임 있으면 그때 전류 흐르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서로 간에 바라볼 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바라볼 때 움직임 있을 때 전류 흐르는 거야. 중요한 거야. 됐죠? 그래서 화면 돌리게 되면
올라가니까 자석 움직이지. 안 보는구나. 자석 움직이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그 자기장 변화가 생겨.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오케이? 우리가 보면 저 터빈 돌려야지만 곧 발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그 태양광 전지의 경우는 터빈 필요 없다. 태양광 전지 그 태양광 자체가 이제 전기 나온 배터리 모습이야. 하지만 우리가 화력 발전, 수력 발전, 핵 발전 경우는 터빈 다 돌려야 돼. 그 세 가지 볼게, 세 가지 본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터빈 돌리냐? 저 세 가지인데. 먼저 화력, 핵 발전, 그리고 수력 발전인데 결국은 터빈 돌려야 돼. 터빈 어떻게 돌리냐면 일단 화력과 핵 발전 경우는 먼저 화력은 우리가 그 화석연료, 우리가 석탄 또는 석유를 태우는 거야. 근데 연소할 때 나오는 연료, 그 연료 물 끓여. 물 끓이면 액체 물이 기체 수증기가 돼. 그 고압 수증기가 이동하면서 터빈 돌리는 거야. 연소해서 물 끓여. 물 끓여요. 물 끓이면은 나오는 증기가 쭉 들어가면서 터빈 돌려요. 됐나? 할 별로 없어. 매우 간단해. 뭐 특별한 거 같지만 없어요.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열 에너지 통해서 물을 끓여. 물 끓여서 나오는 이제 증기. 수증기로 그것을 터빈 돌린다. 그것이 화력이야. 그다음 핵발전. 핵발전은 핵분열. 핵분열로 나오는 열 에너지. 그것을 똑같이 물 끓여. 그 물 끓이니까 또 증기 나오지? 그 고압 증기 통해서 또 터빈 돌리면 돼. 그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수력은 뭐 물 끓이고 할 거 없다. 그냥 물을 떨고. 떨구면 좀 떨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물이 유치원해지. 그거 좀 떨어지면서 터빈 돌려. 마치 물레방아 돌아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물이 유치 에너지가 터빈 돌리는 운동 에너지 바뀌면서 이제 전기 나온다. 뭐야? 그래서 다시 뭐 이 두 가지 해봤자 별거 없어. 그냥 나오는 열 통해서 물 끓여. 물 끓여서 나오는 증기로 터빈 돌려. 되니? 근데 아무튼 나의 하이트가. 목 아파. 됐다. 자, 에너지 전환 과정인데 먼저 화력은 화학은 이제 우리 연소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열력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물이 수증기를 그러니까 물이 이제 수증기를 변해. 그것이 움직여. 그래서 운동에너지 터빈 돌려. 운동에너지 그것을 전기 나온다. 해주면 되고 다음에 핵발전은 핵 에너지. 핵분열로 나온 핵 에너지 그것으로 나온 열로 물 끓여. 그래서 물이 끓으니까 물이 이제 기체 수증기 되고 수증기가 이동하면서 터빈 돌려. 운동. 그죠? 그래서 전기 나오는 거야. 그러하다. 다음에 얘는 그 우리가 수력 발전. 얘는 물이 자 이제 유치 에너지, 퍼센트 에너지 안 보는구나. 뭐냐? 그래서 물이 유치 에너지 통해서 이제 터빈 돌려 나오는 이제 전기 해준대. 자 문제. 밑에 문제. 이것이 문제를 오버월로 통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1번 문제. 코일 주위에서 자석 움직이면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 지금 뭐야? 답은 전자기 태권도 아니야?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예요.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유도전류 세기에 대한 설명. 코일 주위에서 자석 움직일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어떨수록 없앨수록 그리고 자석을 빠르게 할수록 그리고 코일 감소를 많이 할수록 셀수록 많을수록 더 세다. 그죠? 오케이. 다음에 3번 문제. 발전소에서 터빈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바꿔준 장치. 이것이 뭐야? 터빈. 뭐야? 발전기. 답은 발전기. 터빈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바꾸는 거니까 답은 발전기. 발전기. 다음에 4번 문제. 연결하시오. 핵발전 5개. 핵발전 기억 끝. 화력은 화석연료 뒤끝. 수력은 높은 곳. 됐죠? 하면 돼요. 3중. 그래서 끝났습니다. 오늘 할 것이 뭐냐면 전력.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입니다. 좀 써야 돼 이거? 써야 돼.